안녕하세요. 디스크립션 작성 방법 8가지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설계 화면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디스크립션이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이 영역의 기능을 글로 설명을 하는데요. 디스크립션 작성의 핵심은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가 자신이 해야 할 업무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작업자, 이 문서를 보는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명확하게, 좀 더 나아가서 추가 질문이 필요 없을 만큼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디스크립션 작성 요령 네 번째는 정책 정의서에 작성된 내용이 기능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자는 화면 정의서 작성 전후로 정책 정의서를 작성하는데요. 정책 정의서에 작성된 내용이 구현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디스크립션에 꼭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책 정의서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이름 작성 정책, 그리고 아이디 생성 규칙, 그리고 비밀번호 생성 규칙, 이메일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름 작성 정책을 살펴보면 한글 5글자 이내, 영문, 숫자, 특수문자 입력 불가, 그리고 필수 작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보면 회원 가입을 이제 할 때 이름은 필수로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름이다 보니까 영문과 특수문자는 이름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입력이 불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문 같은 경우에는 영문을 이제 입력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는 뜻은 내국인에 대해서만 가입을 받겠다라고 이제 유추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내용 그대로를 복사를 해서 디스크립션 안에 그대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름은 필수 입력이기 때문에 이 UI 상으로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필수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넘버링도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용에는 정책 그대로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한글 5글자 이내 입력, 그리고 한글 5글자 이내 입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5글자 이상 입력을 했을 경우 어떻게 개발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도 함께 정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글 5글자 이상 입력되지 않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글자 수를 제한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글 5글자 이상 입력되지 않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용자가 타이핑을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다 입력 값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다른 필드를 클릭을 했을 때 얼럿을 띄워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글자를 이름 필드에 10글자를 입력을 하고 이제 아이디 입력 항목으로 이동을 딱 했을 때 그때 얼럿을 이렇게 노출을 시켜줍니다. 얼럿 내용으로는 최대 5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의 문구가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얼럿의 확인을 누르면 다시 이제 10글자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5글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삭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입력 필드가 총 이게 4개의 필드가 있는데 이 4개의 필드를 모두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누를 때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게 됩니다.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최대 글자 수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역시 10글자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름은 최대 5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는 얼럿이 노출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사항과 마찬가지로 5글자만 남겨놓고 나머지 글들은, 나머지 입력 문자는 다 삭제하게 되는
형태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설명드린 총 3가지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이용자가 입력을 마치고 다른 필드를 클릭할 경우 얼럿을 노출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 입력 필드를 모두 입력을 하고 하단에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를 때 확인하는 방식, 이 2가지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용성 때문인데요. 이용자가 오입력하는 사항을 바로바로 알려줘서 바로바로 이용자가 교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사용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5글자 이내 입력, 5글자 이상 입력되지 않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필수 입력은 상단에 이제 필수라고 표기를 했고, 그리고 UI 상으로도 필수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삭제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영문, 숫자, 특수문자 입력 불가, 이 문구도 있는데 이 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문구가 없는 경우 이 한글 5글자 이내 입력이라는 이 정의가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의심이 많은 개발자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 숫자, 특수문자는 입력이 안 되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담긴 질문을 받기 전에 해소 차원에서 참고사항으로 영문, 숫자, 특수문자 입력 불가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좀 개발자분들이 이 기획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도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생성 규칙을 보면 중복 확인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문, 숫자,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6자에서 20자 이내로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별, 그리고 한글 특수문자 사용 불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대소문자 구별을 한다는 것은 대문자 A와 그리고 소문자 A를 다르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AA로 아이디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소문자 AAA로 이제 아이디를 만들 경우 이 아이디는 대소문자를 이제 구별하기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아이디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한글 아이디는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특수문자 사용 불가,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문자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필수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의된 정책을 복사를 해서 디스크립션 입력란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대략적인 정의를 작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디도 최대 글자 수 20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정의를 해 주셔야 되겠죠. 스무자 이상 입력되지 않음,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력이 불가능한 문자를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한글 특수문자 사용 불가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정의는 별도로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라는 정의도 별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한글 특수문자 사용 불가 요 정의는 이 아이디를 입력을 할 때 입력의 불가능하게끔 개발할 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대소문자 구별의 경우 어떤 이용자가 이미 대문자 AAA라는 아이디로 가입된 경우 신규로 가입하는 이용자가 소문자 AAA로 입력을 하고 중복 확인을 했을 때 사용 가능한 아이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의 경우 중복 확인을 진행을 할 때 입력된 값의 유효성도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최대 글자 수와 그리고 한글 특수문자는 이 입력 필드 자체에서 입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체크해 주어야 하는 사항은 6글자 이하로 입력을 되었을 때, 그리고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를 입력을 했을 때, 이때 이제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중복 확인을 클릭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얼럿으로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 사항을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 확인 버튼을 누를 때 케이스로 나뉘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6글자 미만 입력 후 클릭 시, 이때는 얼럿으로 아이디 중복 확인은 6글자 이상 입력 후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노출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를 입력 후 클릭 시, 이때는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다른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 언론 문구를 이제 작성을 할 때는 현재 문제되는 사항이 첫 문장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이용자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를 그 뒷문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아이디 입력 후 클릭 시, 이때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는 이제 언론 문구를 노출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책으로 작성된 사항을 화면 정의서 디스크립션에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렇게 화면 정의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디스크립션 작성 요령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사항만 잘 지키시더라도 좀 더 완벽하고 깔끔한 기획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의 방식인 것처럼 잘 응용하셔서 성장하는 기획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